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호 태풍 개미가 중국으로 향하면서 더위를 몰고 올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아직 종료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남과 경남, 대전을 삼각으로 잇는 우주 삼각 클러스터 사업에 7년 동안 3,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민간 우주발사체 전용 발사장을 세우고 진주에 우주환경 시험시설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 평균 18분가량 기다렸다가 8분 진료를 받고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의사에게 진료받은 시간이 5분 미만이었는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상품권 사용과 신용카드 거래까지 막히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불과 정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어젯밤 위메프 본사로 몰려가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3호 태풍 개미가 중국 남부로 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중국 내륙을 지나는 동안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폭염이 더 강해지고 강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종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3호 태풍 개미의 모습입니다. 중심 풍속 시속 170km에 육박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은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한 뒤 중국 내륙으로 더 북서진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중국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 부근 남해상과 서해상은 주말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폭염이 강화할 전망입니다.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 상층을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저녁쯤 일본 남쪽에서 확장하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대기 하층을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높은 대기 상층은 중국에서부터 확장한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가득 메워지는 건데 일시적이지만 폭염이 무척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지난 2018년 한반도 상공에 3개의 고기압이 영향을 줬는데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 그리고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열적 고기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2개의 고기압이 상층을 채우는 거니까 지속적이진 않아도 당분간 폭염이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거나 장마가 종료되는 등의 한반도 날씨는 앞으로 태풍의 움직임과 한반도 주변 기압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 흐트러지는 기압계가 태풍이 통과하고 난 뒤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다시 한번 기압계가 자리를 잡는 이 시기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는지에 따라 장마의 종료가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해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와 함께 강한 소나기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다며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폭염 경보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경보는 일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져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북상 중인 3호 태풍 개미가 밤사이 타이완에 상륙해 3명이 숨지고 22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중앙기상청은 최대 시속 230km의 강풍을 동반한 3호 태풍 개미가 오늘 새벽 타이완 이란현에 상륙해 화롄현 등에 6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재난대응센터는 폭우와 강풍으로 곳곳에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됐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220여 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앞서 제3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필리핀에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태풍 개미는 오늘 오후 중국 남부에 상륙한 뒤 세력이 약화할 전망으로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14개 중에 8개가 있는 네팔에서는 항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번엔 수도 카트만두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19명 가운데 조종사 1명을 제외한 18명이 숨졌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 항공기가 지상으로 추락하며 화염에 휩싸이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네팔 사우랴 항공 여객기가 이륙하자마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활주로 동쪽에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정기 점검을 받기 위해 포카라 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엔 승무원 2명과 기술자 1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탑승자 19명 가운데 조종사 1명만 눈을 다친 채 살아남았고 나머지 18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अब 15जना 15 3 18जना को बडीहरू लगिसकेका छ एकजना केएमसीमा उपचाररत हुनुहुन्छ भन्ने हामीलाई खबर अहिले त्यो अवस्था छ यसपछि फर्दर के हुन्छ अहिले स्टिल हामी हेर्दै छौं. 카트만두는 현재 우기를 지나고 있지만 사고 당시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시거리는 짧았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네팔에선 험난한 지형과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항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지난해 1월에도 예티항공 여객기가 포카라에서 추락해 한국인 부자 2명을 포함한 탑승객 72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지구에서 약 12광년 떨어진 별을 공전하는 거대한 외계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독일 막스플랑크 전파천문학 연구소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지구에서 약 12광년 떨어진 35억 살 주황색 외성 입실론 인디 A를 관찰한 결과 그 주변을 공전하는 거대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중적외선 관측 장치를 사용해 관측에 성공했고 행성의 이름은 입실론 인디 AB로 지어졌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큰 목성과 지름은 같지만 질량은 목성의 6배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있는 경남 사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을 삼각으로 잇는 우주 삼각 클러스터 사업에 정부가 2030년까지 7년 동안 3,808억 원을 투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산정했던 사업비 6천억 원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고흥에 만드는 민간 우주발사체 전용 발사장과 진주에 조성할 우주환경시험시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다만 총 사업비가 기반시설 위주로 반영됐다며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관련 사업은 추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뒤 진료 시간이 너무나 짧다고 느낀 분들이 많으시죠. 3분 진료라는 표현이 그렇게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평균 18분가량 기다렸다가 8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턱없이 짧은 진료 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사용하는 3분 진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를 보면 진료 시간이 4분에서 5분인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고 1분에서 3분이라는 응답도 17.6%나 됐습니다. 지난해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 55%는 의사와 만나 진료를 받은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겁니다.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 이후 기다린 시간은 17.9분으로 평균적으로 외래 환자가 18분가량을 기다려 8분 진료를 받은 셈입니다. 외래 진료를 예약 없이 당일에 바로 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8명이었고 외래 서비스를 원하는 날짜에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평균 7.7일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 시간이 가장 긴 30일 이상의 경우는 12.4%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입원 환자들은 평균 일주일가량 병원에 머물렀는데 입원 진료를 예약 없이 당일에 바로 받는 경우는 절반가량이었고 원하는 날짜를 예약해서 입원한 환자가 41.3%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사의 서비스 질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신뢰도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습니다. 의사의 예의 있는 응대와 알기 쉬운 설명, 배려 등 전반적인 의사 서비스 경험을 묻는 질문에 모두 90% 이상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하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환자도 10명 가운데 7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는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에 진료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백종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과 의원의 내년도 환산지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를 결정하는 요소로 내년에 병원은 1.2% 오른 82.2원, 의원은 0.5% 인상된 94.1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의원의 진찰료를 4% 인상했고 병원의 경우 수술 처치와 마취료에 대한 야간 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올리고 응급 의료 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해 상대 가치를 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가를 결정하는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 가치를 연계해 병원과 의원의 수가 수가 역전 현상과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불균형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 전기차 택시가 오르막길에서 멈춰서지 못하고 공원 축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는데 70대 택시기사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택시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가게 옆을 지나갑니다. 쾅 하는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빠르게 달린 택시가 길을 벗어나 공원 축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 23일 정오쯤. 사고로 택시는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쌓아 올린 돌들도 무너졌습니다.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사고 당시 큰 충격이 발생해 운전자와 탑승객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뒷자리에 있던 승객 1명은 조수석으로 튕겨나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평소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주변에 이 관광객분들이 안 계셔서 안 다쳤어요. 지나다니는 분들 계셨으면 피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주변 상인들은 산책로였던 좁은 오르막길을 차량들이 다니면서 평소에도 사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지체가 될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좀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여기 오르막길이니까 또 밟아서 어느 정도 밟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앞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가서 보통 사고 많이 나죠. 70대 택시기사는 차량 급발진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급발진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난주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은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내부 품질 관리 체계의 오류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유발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 예비 보고서를 24일 공개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보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는데 문제가 있는 콘텐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하지만 콘텐츠 검증기의 오류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콘텐츠 데이터가 무엇이었는지, 해당 데이터가 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 관리 과정에 새로운 검증을 추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AI 패션쇼 영상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힙합풍의 모자가 달린 긴 티셔츠를 입고 큰 금색 목걸이를 건 모습으로 등장하고 푸틴 대통령은 명품 로고로 가득한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어깨를 드러낸 모습으로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주황색의 죄수복을 입고 손에는 끊어진 수갑을 든 모습으로 묘사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휠체어에 탄 채 평소 즐겨 쓰는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의 곰돌이 푸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입고 곰 인형 가방을 든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머스크가 AI 패션쇼를 위한 최고의 시기라는 설명을 단 이 영상은 조회수 1억 5천만 회를 기록했고 121만 회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Q10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거래도 막혔고 은행의 선정산 대출 취급도 중단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진 티몬 본사. 창문을 대부분 가린 채 사람들의 모습도 찾기 어렵습니다. 상품 결제 취소와 환불 지연 사태가 이어지며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도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신용카드로는 티몬 위메프 결제가 불가능하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까지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환불을 받으려면 티몬이나 위메프에 직접 문의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휴가철 여행업계 피해가 늘면서 여행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는 곧 정산 완료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 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좀 대응안을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티몬 측은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판매자들도 줄줄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자들이 한꺼번에 정산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셀러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티몬과 위메프 등 Q10 계열사 이용자는 총 900만 명으로 결제 추정액은 수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Q10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10은 티몬과 위메프 인수에 이어서 올해 AK몰을 인수하고 북미와 유럽에 기반을 둔 글로벌 플랫폼 위시를 1억 7,300만 달러, 약 2,4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동안에 고객이 결제를 하면 그 대금을 자기들이 보관을 했다가 판매자별 정산 일자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대금을 갖다가 일단 급한 김에 지금 위시에 인수하는 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리한 인수 합병의 여파로 지금 그룹 전반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선정산 대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티몬 측은 정산 시스템 자체를 바꿔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Q10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 어떻게 유동성을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마저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어 1세대 이커머스 업체 티몬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고객 수백 명이 몰려 밤샘 항의를 벌였습니다. 고객들은 환불과 정산이 계속 늦춰지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정쯤 현장에 도착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메프 측은 현장에서 피해를 접수한 고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여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복을 맞아 보양식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삼과 약초의 고장 충남 금산에서는 건강도 챙기며 수재민도 도울 수 있는 삼계탕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각종 한약재로 끓인 육수에 닭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푹 삶아준 닭에 큼지막한 인삼을 넣고 육수를 부어주면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뚝배기에 담아 펄펄 끓인 삼계탕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충남 금산의 각 마을을 대표하는 10종류의 삼계탕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닭도 쫄깃쫄깃하고 인삼이 그 금산 인삼이라니까 들어가가지고 올 여름은 아주 그냥 보양식으로 한 그릇만 먹어도 거뜬히 이길 것 같습니다. 금산에서는 올해 장마로 인삼밭 300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64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은 수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축제를 진행해야 해 고민도 컸지만 수재민의 아픔을 달래는 데 초점을 맞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삼계탕 가격은 올해도 한 그릇에 13,0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약초 국물이 향긋해서 좋았어요. 수해민 돕기 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왔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이게 원가가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다양한 인삼 요리도 맛볼 수 있고 한방 조격 등 약초를 이용한 각종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수해민들을 돕기 위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인삼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파는 판매장도 마련됐습니다. 오락성 행사는 대폭 축소됐지만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물놀이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재민을 위로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위안 공연을 함께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수재민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산군은 축제 수익금 일부를 수재민 돕기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휴가지에서 논이나 밭을 하염없이 바라본다는 뜻의 논멍, 밭멍 같은 신조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논멍, 밭멍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촌캉스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고즈넉한 농촌 들녘에 100년 된 한옥 고택이 정겹습니다. 숙소에서 커튼을 접어올리자 싱그런 전원 풍경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먹이 사냥에 나선 백로가 총총걸음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이 마을의 별칭은 충주 팝콘 마을. 사과를 듬뿍 넣은 피자와 팝콘은 반드시 맛봐야 할 먹거리 체험입니다. 땅거미 가지고 어둠이 찾아들면 이른바 불멍 때리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촌캉스가 최근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而反观今天在这样一个环境优美、空气清新的这样一个环境里，我发现我可以放松我自己。 기존 돼지를 키우던 돈사가 치유농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동물과의 교감을 높이기 위해 평일엔 단체팀 1팀, 주말엔 가족 20팀만 예약을 받아 운영합니다. 오늘은 꼬마 손님들이 주인공입니다. 낯설고 두려웠던 동물들을 직접 쓰다듬고 먹이를 주고 함께 산책하면 어느새 친구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표정에서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오는 순간부터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고.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지난달 촌캉스 검색량은 지난 2021년 6월과 비교해 무려 15배나 급증했습니다. 한 데이터 컨설팅 기업이 성인 남녀 3,000명에게 올여름 휴가 계획을 물었더니 시골에서 자연을 즐기며 현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촌캉스를 떠나겠다는 답이 30%로 웃돌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촌이 여행지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농촌을 구성하는 이제 식물이나 이제 동물 그리고 곤충 소리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교감을 하면서 힐링을 얻을 수 있고요. 번잡스러운 여행지 대신 고즈넉하고 평온한 시골로 올여름 촌캉스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YTN 최명신입니다. 중복을 맞아 보양식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조금 전 리포트로 전해드린 삼계탕도 좋지만 영양이 균형 잡혀 있는 달걀 요리도 몸의 기운을 북돋는 데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단지 고열량 음식만 찾을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보양식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